반갑습니다. 저 이제 오늘 하고 나면 강의는 하루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은 하문 이야기는 뭐 3,000날이라 몇천만 년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문 얘기는 또 역시 하문 얘기가 아닐 수도 없어요. 전부 한시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칠까 싶어요. 오늘 이번하고 다음 시간까지.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경주의 역에 살면서도 경주의 역에는 문화도시락하고 그 고대 문화, 신라 문화가 유적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신라 유적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금 유적지에 가보면 설명이 잘 못 돼 있어요. 또 신라 때 가면은 유명한 양반이라고 하면은 최천 선생을 우리가 빼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 늦었어. 이 경주 최씨가 되는데 지금 이 오늘 산내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나는 본명이 남들이 산성 할아버지로 돼 있어요. 내가 부산의 산성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산성 할아버지로 유명하게 돼 있고 책자에도 보면은 산성 할아버지 한문 이야기라든가 많이 나와요. 그것도 집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역시 태광 방송국에서 얘기한 건데 그것도 한 연애로 뭐 며칠 몇 달이 아니고 3년간 한 기라요. 그래 나는 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적어도 한 3년까지는 해야 내가 이 세상에 피고자 하는 내 머릿속에 든 지식을 조금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 방송국의 프로듀서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유명한 양반들이 3년은 고사하고 석 달도 할 얘기가 없더라 해요. 또 모든 학자들이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네가 하는 얘기는 10분만 들으면은 그 박사들이 학교에서 강의할 때 며칠을 갖다가 초안을 짜고 고안을 짜고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문을 해야 될 얘기를 딱 10분 안에 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극찬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부산대학이라든가 동아대학의 큰 나름대로 석자 교수님들이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 얘기를 신라의 문화 얘기만 하더라도 한 3년은 해야 돼요. 그러나 솔직히는 하기가 싫어요. 지금 오는 것도 죽지 못해 와요. 한다고 백지 약속을 해가지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첫째는 여기에 오늘날 세상이 세태가 그렇다 이러지만 세태를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 휴대폰 때문에 그래요. 휴대폰이 나와가지고 지금 명랑하게 된 게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있는 도서관이 영국의 대형 그 도서관이라는 거는 책을 옆으로 깔면은 지구 3바퀴 돈다 해요. 거기 전부 무용지물이 됐거든. 왜? 휴대폰에 다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서울이고 어디고 어디 부산이고 근데 경주 어디 가면 도서관이 있을 게 아마. 그게 다 소용없게 됐어. 누가 가서 뒤다볼 사람이 없어. 왜? 휴대폰에 다 들었어. 이런 좋은 시대를 만나가지고 모두 편하게 사는 거 복게 좋은데 우리 같은 이런 강백들 강의를 이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든가 강의를 이게 남해로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참 신세 조졌어. 쉽게 말하면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뭐. 막 그러나 저러나 오늘 이번 기회에 경주의 양반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많은 분들은 경주가 뭔가를 꼭 아시고 특히 채식하면은
전주 최씨가 있어요. 전주. 본디 전주 최씨가 본관이라 본래. 이 전주하면은 옛날 백제 삼국시대 때 백제 그 문화권에서 하는 유명한 양반들이 그 최씨가 지금 전라도 저자로 가면은 대단한 분들이 많았어요. 또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최치원 선생 최치원 선생의 시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나는 어째서 그 이야기할 게 그렇게 많은가 하는 것을 잠깐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세상에 김간이, 이간이, 박간이 자기 성씨가 있는데 신라 때만 해도 육성이라 해서 육성이 그야말로 신라를 다 지배했거든. 저렇게 유명한 최천 선생 같은 양반도 신라 때는 벼슬 하나 못했다고. 외국에 당나라 가가지고 과거급제해가지고 옆에서 당나라 왕의 왕사도 되고 이러는 대단한 그런 위치에 있다가 오신 어른이지만 나는 어떻게 얘기가 그렇게 많은가. 내가 이야기란 말 했지만은 이자가 거기 이소비란 이자거든. 이소미역이라는 이 골자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 깨달은 성자들이 어릴 때 겪었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한 그걸 동화라 이래요. 동화란 게 뭐냐 하면은 태초에 이 지구촌의 인류사를 보면은 인류사가 아니라 모든 생명사를 보면은 처음에 물에서 아메바가 생겨서 아메바에서부터 유축이 나와서 그 축이 나와가지고 마침내 바다에 제일 큰 고래가 됐고 그것이 고래 거기 더 발전해서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기고 어쩌고 소되고 뭐되고 나른 새된 이런 역사가 나와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역사는 특히 여기에 가까운 울산의 문화원에 있는 양반들은 내 얘기를 잘 들어두세요. 거기에 암벽화에 있는 그 고기 얘기를 뭐 하시는 어느 여교수님도 있었다마는 웬만하면은 나를 살아있을 때 찾아와서 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후학들에게 잘 전했으면 싶어요. 그 암벽화 내용이 뭐냐. 지금으로부터 10억 년 전에는 지구가 벌겋게 달았어. 5억 년 전에는 벌겋게 달은 게 수십억 년 동안 벌겋게 달아가지고 그 묵은 뜨거운 열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이 성층권에 가서 차가운 공기를 만나서 거기서 전부 물이 돼가지고 떨어져서 비가 하루 이틀 가지고 500년 동안 쏟아부은 빗방울이 하나가 수레바퀴만 했다 한 게 요새 자동차바퀴만 했던가 봐. 그런 큰 비가 뭐 요새도 지금 뭐 시간당 100mm 200mm 가면은 그 미리라 하는 게 1mm 밑방 cm 안에 고인 물을 미리라 해요. 그 100mm 딱 하면은 1시간 내리 물방울이 1mm 안에 고인 물이 그 100mm다 이 소리라. 그 알고 있어? 그러면은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그 큰 빗방울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500년간 쏟아부은 것이 지구촌에 쏟아부은 것이 지금 현재 바다가 됐는데 그 바다 물이 생기고부터 뭐가 나느냐. 아메바가 나오고 거기서 고기가 나오고 마침내 그 고기 큰 고기 바깥으로 지구 밖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기어다니는 소되고 뭐되고 이게 육축이 됐고 거기서 가장 영특한 원숭이가 진화해서 그것이 진화해서 영특해서 된 동물이 원숭이다. 왜? 원숭이 손가락 발이 5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약간 설 수도 있고 사람과 같은 사고를 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자기 종족을 사랑하는 것,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모성에 많은 사람과 하나도 안 다르다 이 하는 게 있어요. 부처님 읊은 시도 있고 이런데 울산의 그 문화원에 계시는 암벽화 얘기가 뭐냐 오늘 내 얘기를 참고하세요. 정확하게 내 얘기를 참고하면 정확하게 그림이 해설이 돼요. 안 그러면 해석을 못해요.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우리 키우는 짐승까지 됐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울다리 이렇게 해놨어. 울다리 이렇게 해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림도 있고 이래. 거기 바깥으로 튀어나온 짐승이 우리 기르는 짐승도 됐다. 이런 얘기다 이 소리라. 자, 암벽화 얘기는 여기서 좀 내가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천상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인간은 천상 태화설을 내가 주장하고 가는데 영국의 다른 박사님도 인류학자지만 그런도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 꼼짝 못하고 긍정을 하실 거예요. 왜? 짐승이 아메바가 극도로 발달해가지고 진화해가서 온 것이 원숭이지에까지 왔어. 저 까마귀가 숫자를 4까지 난다 해요. 지금 원숭이는 20개까지 알아요. 왜? 손가락 20개니까 스스로 20개를 알게 돼 있어. 그래서 가족과 종족의 촌수를 알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최치원 선생 시를 내가 소개하면서 최치원 선생이 경주 최신의 최치원 선생이 시조인데 이 시조 할배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의 전생사를 내가 알고 얘기를 합니다. 기록에 또 있어. 이런 기록을 뭐라 그래? 야사락하고 이걸 이야기라 해요. 전설의 고향 같은 건 이야기라. 그래서 경주 최신에는 지금부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가 부산에서 책도 썼지만은 책에도 잘 기록했지만은 그 당시 태광에서 최천 선생의 강의를 한 얘기를 최종근 교수님이 듣고 쫓아오신 일이 있고 이랬는데 많은 채씨들이 와서 극찬을 하셨어요. 바로 날 찾아오신 최종근 교수는 나는 10억 년 전을 안다고 얘기를 했거든. 지금으로부터 852년 전에 누구도 아닌 최천 선생이라. 전생사를 보면 그분이 최천 선생이 내 얘기를 듣고 직접 나한테 와서 너무 좋아서 나하고 같이 좀 나를 참 너무너무 사랑하시다 지금 살아계신 것 같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기계공학 박사인데 지금 여기 기댕이는 손에 기댕기는 털털 거대기는 경운기. 털털이 그거 지금 만든 양반이라. 거기 말액은 4만원밖에 안 되는데 못 가는 데서 없어. 알지? 못 끼어 올라간 데가 없어 그게. 그렇지? 네. 그것도 집 놓죠. 이마집 쉬고 가요. 일반 일은 뭐 4만원짜리가 어림도 없어. 그 4마력이라 그게. 4마력이 말이 4마리 땡긴다 이 소리잖아. 경주 시민뿐만 아니고요. 온 인류는 잘 들어두세요. 내가 천지헌왕이요 우주헌왕이라 이럴 때 우주란 말도 이 세상 사람 모른다는 얘기를 했지요. 우는 공간이요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간은 넓이를 측량 못해. 시간은 끝이 없어. 공간과 시간을 우주홍황이라 하는데 공간을 시간을 우주라 하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어. 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지. 아니 어째 지 어머니 뱃속에 나온 오기 전에 이런 전년 아무것도 모르면서 에이? 그걸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종교에서는 뭔 소리 잘하는가 하면은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하면 나쁜 데 간다는 얘기를 하거든.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삼세설을 얘기한다고. 이 세상에 내가 답답이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기가 막힌 사건을 내가 믿게 얘기할까 싶어요. 그 사건이 뭐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지. 한 번쯤은. 시간이란 말도 모르지. 시간이 왜 12시인지도 모르지. 저 바닷물이 왜 짠 줄 모르잖아. 과학자들이 안다고? 그 성분이 나트륨이다 하는 거 짜다라 그만 알지. 왜 짠가를 모르잖아. 생명이 태어나가서 서로 먹고 싸고 하면서 더럽고 부정한 오물이 쌓이고 쌓여서 나트륨 된다 싼맛을 냈다 하는 이걸 내가 얼마나 잘 밝혔단 말이야. 그래고 저래고 가네. 또 내가 금세기 현실을 내가 이 오늘날 문화 세계 이 문화락하는 이 인간들 문화락하지만은 천상 사람이 내려와서 5억 년 동안 태화돼서 지금 현재 사람 모양이 됐어. 지금 현재 사람이 가지고 오장육부 생기고 사람의 두뇌를 가지고 돼 있어서 5억 년 이전에는 성기라면 남자 이게 분별이 없어. 천상에 그런 게 없어. 이게 점점 타해져서 구멍 뚫히고 일쑥 나오고 이래가지고 서로 막 꼭대기 맞추는 걸 이걸 전업으로 한 것이 오늘날 현재 인류라. 그뿐만 아니라 세계 바이러스도 그래요. 성의 제일 프로가 뭐냐. 미생물은 아예 성을 지 몸에 남자 여자 필요 없어. 한 몸에 성질 둘을 가지고 나와요. 지금 돼지가 온 인류 잘 들어라. 공자님 말씀에 있는 얘기지만 과하만성이란 말이 있다. 과하. 성이란 말이 있어요. 가정이 편안하면 만사가 다 편안해진다 이 소리인데 한문 공부를 안 하면은 가정이란 말 가짜를 몰라요. 가짜를. 왜 가정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이런 성인들이 과만사성이 이런 좋은 말씀을 남기지 우리한테는 금언이라고 하지. 좋은 말씀이라고. 금쪽 같은 말씀을 남겼어. 천상에서 사람이 처음에 발이 붙어서 땅에서 공중을 날지 못하고 천상 가지 못하고 여기서 사람이 걸어다니면 사람이 옷까지 우리까지 되는 과정이 5억 년이 걸렸다 이 소리라. 오늘날 사람과 같은 모양을 딱 갖춰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 역사밖에 사실은 없잖아. 아무것도 없거든. 그 전쟁 역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한 것이 세계경에 다 있고 이 얘기는 세계경에 다 있어. 이게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게. 내가 이 세상에 나는 신라 때 원효 스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이상대사가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부처님을 모셨던 아난이 지금 이상대사로 왔어. 그래서 이상이란 말
그거 봐라. 이상이라고 어떻게 쓰는가. 그냥 이 원효락하는 원효 스님이나 이상 스님은 이게 서로 이종 사촌까지인데 그래 봐. 그 불가상자 잘 못 썼단 말이야. 지금 이 불교학자한테 내가 얘기합니다. 우리 신라 때 우리 경주에 사는 어느 불교학자가 옛날에 일본의 그 불교대학도 나왔어. 그런데 이 양반이 이자에다가 삼설단사 물가이자 써놨거든. 이거 지금 당장 고쳐야 됩니다. 이거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상스님은 물이 있는데 산 역사가 없어. 저 산꼭대기 물이 안 나는 기암 절벽 밑에 혼자 살았어. 그냥 이상이라 이상. 어째 무상이냐. 무량이여 실상이라는 뜻에서 이상이라 하셨어. 왜 무량이 실상이냐. 세사선생의 부처님은 8만 대장경을 다 외운 양반이 이상이고 성하세존업 경문만 다 외운 사람이 아니잖아. 수만세가 많은 부처님의 경전을 다 외운 사람이라 바로 오늘 받는 특수 컴퓨터지. 부처님 말씀들 그대로 다 입력이 다 돼.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으로 못 나와가지고 원효스님하고 같이 중국 가다가 해골박쥐기 물 먹고 자기 형님은 이 원효스님을 깨달아 버리고 저기 다시 중국 가서 혼자 공부하고 역사가 있는데 그 공부하고 역사가 참 좋은 게 뭐냐면 그게 유명한 이상대사의 법성계가 있잖아. 법성 원유 무이상 제바부동 본래정 그 시가 그 개성이 법성계라는 개성이 지금 스님들도 외우고 계시지만은 그게 설에는 그 의미가 뭐냐. 이상이라 무량이여 실상을 밝히어 끝에 가면 불의 부동 여기 불이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지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다 하는 얘기도 정확하게 밝힌 분이 인류 역사상에 어느 선사 어쩌고 다 듣기 싫어. 나는 이상선처럼 그렇게 잘 밝힌 사람 아무도 없고 법성계가 어떤 게 법성계냐 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경주 최신애가 내 얘기를 듣다면 정신이 없을 겁니다. 모두 내 강의 듣는 사람은 주제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지금 집에 가려고 하면 개도 보고 소도 보고 뭐도 보고 다 와요. 어? 뭐를 파편하나 많은 거 조그만한 저 종종 하나 주가 이거 집을 싸. 이 법성계라는 게 어떤 게 법성계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중국에서 유명한 나음 4살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와서 마지막에 법성계를 써가지고 내 말이 여기 이 법성계가 부처님의 뜻에 맞으면은 타지 않을 것이고 안 맞으면 반드시 타서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 환하게 불창자 불에다가 그 종이를 던졌는데 안 탔어.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내 책에 보면은 해인계라고 했어. 법성계. 이상대사는 법성계를 썼지만 나는 해인계라고 쓴 게 있는데 어느 스님이 내 책을 보다가 촛불을 켜놓고 어디 갔다 왔더니 집에 불이 다 탔어. 절이 다 탔어. 책상 위에 있던 내 책도 안 탈 리가 없잖아. 불가사의날이 있어요. 부처도 다 타고 녹가 없어졌는데 내가 쓴 그 해인계 쓴 책 이름이 나물기다. 그게. 그 책만은 슬쩍 끄실러 가지고
그 이튿날 소방관들 조사한다고 뭐 그 하다 보니까 책에 안 탄 게 나온 걸 보고 그걸 지금 보관하고 있는 스님이 있어요. 내가 쓴 해인계가 안 탔어. 이런 사람이 이강이래요. 믿거나 말거나 나는 관심 없어. 왜? 참 시살모가 아들하고 내가 얘기하는 건데 시살모가 나한테 내가 뭘 팁을 바래 뭘 바래. 지놈의 자식 잘 크고 잘 먹고 행복하게 그것만 바래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 모르잖아. 천주교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이 있으나 일어나요. 그 말씀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사념망상이라. 말씀이 있었나니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는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은 자기 닮은 사람을 세상에 만들어 세상에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학설이 정확한 대답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를 참고하시면은 천주교에 있는 성서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왜? 천상 사람이 히말라야 꼭대기 놀러 왔다가 아이고 밑에 신기한 동네가 하나 있는데 네팔이가 이상한 동네에 꽃이 피고 뭐 피고 희한한 거 보고 거기 현혹돼서 발이 붙어서 못 나른 사람들이 나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촌의 인류의 시조 할배가 됐다 하는 얘기를 천주교에는 잘 재미있게 써놨어. 하나님이 자기 닮은 사람한테 일어났어. 이거는 영국의 그 유명하신 다윈박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윈 선생님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일면 머스크인가 하는 이분한테 내가 또 다시 한번 얘기 말씀드리는데 웬만하면 나 살았을 때 한번 꼭 만나줘. 당신은 나 같은 사람 만나야 돼요. 잠자고 나면은 현실이 깜짝같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뭐를 안다고 그래노? 어? 종이 쪼가리 몇 개 가지고 씹어린 사람들. 에? 현재 자기가 만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푸고 자다가 잠들면은 너 없으면 못 산다 카래. 문자 더럽게 써있고 순놈들이. 만날 일 너만 제일 좋아한다고. 거짓말해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잠들면은 온데가 없어. 너도 나도 없어. 그런데 그 이튿날 깨어난 게 어제가 있잖아. 왜 공부 안 하노? 왜 수천만성을 모르노? 책 깔고 되나 그게? 참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나는 노무현이나 문재인 저거 제명이 저기 전생이 뭔가 다 봐요 나는. 정치꾼들 너들 잘 앞으로 공부 좀 해라. 사막도 다 떨어진다. 지옥 악이 축생을 사막 들어간다. 그래. 그까지 내비주고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상대사하고 원효스님인데 원효는 누구냐면 시통예일 목건년입니다. 목건년. 이거는 스님들도 참고로 들어두세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세상에 나와서 설정도 넣고 살았지만 신통이 잘려져 있어. 에? 이 불타가지고 헐딱 꺼신 절 있지만 저게 강원도 무슨 절이냐 그거. 강원도 바닷가 그 있는 절이죠. 낙산산. 이상도사 거기서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있을 게 스님도 물이 없어서 무릎 닦았게 그러냐고 사진 건데 왜 물이 없노 가이고 짓고된 집회에 국수수 있게 물이 펑펑 솟아서 지금 그 물 구고 다요 지금도 그 물 날 때가 아니라 또 산세 자체가 뭐를 한다고 그래 너
지금 윤 대통령이 동해 바다에 석유 유전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적한 게 이 마한 거지 같은 놈들이 여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게 이스라엘, 에?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그게 석유 제일 많이 나는 어디냐? 사우디. 중동요. 중동 지역에 있어 그 땅 밑에 무진장 섬에 있는 석유를 여기서 집회하면 푹 쑤시면 한국에 펑펑 소식할 수 있어. 뭐를 한다고 그래노? 에? 집행이가 그만이 긴 게 뭐를 한다고 그래노? 과학 참. 자, 내가 이런 희망사항으로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어. 희망사항이 뭐냐?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보니까 오늘 이 세계사를 연구하는 모든 인류학자들이 특히 전쟁학자들, 이 전사학자들 본게 앞으로 푸틴이 우리 한국에 한번 반드시 올 끼고 한국하고 손잡을 끼다 하대. 정은이가 야단 났지. 그것도 거기고 또 그 다래비도 그런 거 이래 어째 역사를 뒤집는 건 이거는 말도 아니라 이 손바닥 뒤집듯 해요. 공부한 사람은. 어?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금방 뭐 생기는 것도 돈 생기는 거면 이런 생각하지 마라. 조금 시간 걸려요. 되어지지 않는 양 되어져요. 되어지지는 그대로 되어진다니까. 요것만 알아라. 나 같은 이상한 영감이 한 얘기는 공갈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은 진실이다. 왜? 안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죠. 앞으로 동해에 펑펑 쉬고 석유가 날리고 나요. 그때 가거든 내 얘기를 참고하면 된다 이 소리라. 맨날 더러운 자식들 시살먹은 아매로 싸움을 하고 이런 자식들 저 야당 여러분들 이제 여당 여러분들도 한 가지라 대가리 빠가라. 정치라고 하는 거는 지가 야당이니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거든. 야당 여당이 있어야 돼. 서로 싸워야 잘 돼요. 탕마상석이라 싸우지 않으면 발전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건물은 뭐라 백성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해주는데 여기다 집중해야 될까요? 적성이 편하대. 맨날 대마고 개질하면서 새끼들 뭐 백성을 위한다고 하고 먹도도 없는 뭐 새끼들. 내 오늘 집안 여기나 시큰하고 내 오늘 치울란다. 네 다시 얘기할게. 이상이란 거는 부처님 모셨던 바로 안안이고 원효는 바로 신통제일 목건이에 딱 하는 거. 요쯤 얘기하고 왜 원효심조 내가 얘기를 하느냐. 서울의 설민석이를 내가 사랑해요. 그런데 설민석이는 바로 설총의 자손이라. 부산에 가면 설동 거지. 이 다 우리 원효스님 손자들이야. 그런데 한문을 이들이 제대로 가르쳐주는 한문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머리가 없거든. 이 세상에 물이 들어가요. 오늘 하모니 하늘에서 낮에 가면 이렇게 이르도록 해준 이게 태초에 하모니 만들어질 때 있었던 우리가 범성과 하늘의 소리, 범성과 범음을 갖다가 코드로 정리한 사람이 원효 스님이 만드는 아들 설총이 지금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설민서가 너 오늘 내 얘기 잘 듣고 나 살았을 때 한번 만나면 좋겠다. 할아버지의 봤던 이 세상에 거룩하게 해놓은 문화의 무슨 씨앗을 알맹이를 제대로 너들이 펴야 될 거다 이거. 지금 현재 서서히 한국이 세계에서 뭐든지 제일이라. 군사에도 지금 군사력도 지금 세계 5위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자랑하는데 5위 정도가 아니라 왜
왜? 내가 물리학자한테 너들한테 묻는다. 너 달나라 가서 핵 한번 던져봤나? 내가 물어요. 야, 이 바보 자식들아. 너들 핵을 써? 지금은 바보 새끼가 아니면 다 알아요. 너 죽고 나 죽나는 거는. 에? 그걸 쓴다고? 그러고 쓰도록 가만히 두고 볼 것 같나? 성인들이? 야, 이 자식들아. 케네디 대통령하고 미국의 그 당시 어느 뭐 누구하고 브레질 오픈은 누구하고 핵전쟁 날 뻔했어. 그 위기 일발 때 잠깐 신통을 부린 사람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전하고 뭐가 안 돼요. 배기가 뭐 하나 더 뜰 수도 없어. 포탄 한 개도 안 나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라이라마 지금 그런 살아 계시지만은 중국이 60만 대군 가지고 티베트 쳤대. 포할 한 방도 못 나가고 한 발도 안 터졌어. 이틀간 사흘간 전부 60만 대군을 잠을 재가지고 다라이라마는 백성들을 들고 인도로 다 피난 가게 만들었어. 뭐를 너들 안다고 그래노? 에? 숫자 믿게 가지고 뭐 포탄 만드는 얘기를 하노? 자, 이 얘기를 내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할아버지가 최천 선생이라. 최천 선생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지금부터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볼게. 산내면에 쓸만한 성씨가 하나 있어. 서씨가 많이 살 때. 하담 선생의 자손이라. 사람들이 다 달라요. 하담 선생의 시를 가지고 내가 좀 마치는 시간으로 만들까 싶어요. 최천 선생은 시조 할배를 모시고 있는 최씨 집안에서도 나처럼 이렇게 알고 있을랑가는 모르겠어. 아는 분도 계시겠지. 그러나 아예 지 조상의 뿌리도 생각도 안 해보는 시대가 돼서 알 사람이 그렇게 없다고 나는 믿어요. 지금 이 최천 선생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전주 최씨라. 그때 나라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 나라의 큰 사건이 뭐냐? 아,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 누가 쿠데타를 했다든가 정정을 했다는 거 이상한 짓을 하면 되지만은, 아니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어. 신철 기물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신화 같은 얘기라. 남원에다가 저 중앙천에서 나라에서는 남원에다가 지금 말하면 도지사를 보내야 되는데 도지사가 발령받아 가는 그날 저녁에 그 마누라가 깜짝같이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 자기 남편하고 붙어 자던 아내가 깜짝같이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니 나라에서는 거기에 도지사를 안 보낼 수도 없고 그 지사를 보내려고 하락하니 아무도 안 나락해. 왜? 겁이 나서. 남원의 제일 큰 산이 700m 되는 이 산 이름이 모악산인데 이상하게도 남원의 골원으로 가게 되면은 마누라가 깜짝 없어지니 아무도 가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기라. 그때에 지금 저 전라도 그 최씨, 전주 최씨에서 어느 한 신하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게라. 그 가면 좋지 하고 나라에서 보내서. 이 사람은 뭐를 썼어? 어떻게 썼느냐? 야, 세상에
골원으로 가면 그날 저녁에 깜짝같이 마누라가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니 내가 이걸 밝히겠다 하고 머리를 써가지고 갔어. 그래 그날 저녁에 새로 이제 뭐 뭐니 왔다 하니까 뭐 그야말로 뭐 3년 육갑을 지키고 뭐 성대한 어느 나름대로 환영식을 받고 그날 밤에 자는데 자기는 명지술 꾸리를 하나 가지고 갔어. 명주실 뿌리에다가 바늘을 꼽아가지고 자기 마누라하고 같이 자면서 옆에다 꼽아버렸어. 꾸며버렸어. 아니 그래 자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 뜨겁게 마누라가 깜짝같이 없어. 그래가지고 명주시를 따라서 간기 모악산까지 갔어. 전주의 모악산이란 산 이름도 경주 최신에는 잘 알아두시기 좋아요. 이거는 정사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설을 고향으로 들어둬도 참 좋은 얘기고 머리 있는 사람은 많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 아이 그 따라간 게 모악산도 가는데 어느 돌 굴속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굴속에 들어가서 볼게 안에서 이상한 사람 소리가 나고 이랬는데 볼게 그동안에 골 원에 마누라가 이제 11시 잡히다 갔는데 그 여자 사람 소리가 나서 우리 가만히 볼게 자기 아내 되니까 그렇게 그 안에 있던 자기 아내가 그 실을 땡기니까 알고 쫓아나와서 아이고 여보 어쩌 왔느냐 하면서 지금 여기 이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당신 그 만나면 잡든 죽을런지 모르니 숨으시오 하고 숨으라 했어. 그런데 바위 굴새로 딴 데가 숨고 있는데 한참 이렇게 지축이 들룩들룩 흔드는 이런 뭐 이상한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어요. 들컥들컥 오는 소리 볼게 키가 발대선 같은 게 뭐 덩치가 막 큰 아람들이 산 같은 게 하나 들어오는 기라. 쉽게 말하면 괴물이라. 그 경전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대라면은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가라, 인비, 인카는 게 있지. 인비, 인에 들어가는 이상한 선인이 하나 그 있었어. 이게 괴물이 나무 여자를 뺏어다가 지가 들고 성의를 즐기고 이익하다가 그 전주 최씨 유명한 양반 머리에 걸리버렸어. 그래서 그 어떻게 하니까 뭐 어디 이런 개상한 사람인데 이상하다 하면서 사람은 사람인데 마치 뭐 비기 묘묘하게 생겼다 그런 게 막 신통도 자유자재하고 그래서 그 역시 그 머리 좋은 사또의 마누라답게 그 남자 그 여자 내가 귀신 같은 이 사람 인빈 사람도 아닌데 사람 같은 게 하나 들어와서 막 희한한 뭐 좋다고 이렇게 안고 가니까 아이고 세상에 우리 신선님 같은 양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하의 신선님 같은 이런 재주를 가진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고 막 궁결치기도 좋다고 막 신전 찬탄하니까 그래 그렇죠. 야 나라가 어디 무슨 게 없겠나? 그 뭐가 무슨데요 관계? 아니 나는 사삼 가족을 그렇게 무서워한다. 사삼 가족을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그 소리를 옆에 서버서 들었어. 마침 골원의 그 도장 인감의 도장 집이 그게 사삼 가족이라. 그래 그걸 가지고 쫓아나가면서 여인이만 여기 있다 사수까지 있다 함께 벌벌 떨면서 오만 후닥닥 쓰러져 죽었다 하는 이런 얘기. 그래 그 있는 사람 들고 다 나온 이런 기록 얘기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자기 부인은 임신을 못했어. 그런데 그 질로 아내가 배가 나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거기서 나온 자식이 누구냐? 이름은 최치원이지만은 그 이상한 놓고 나니 사람 같은 사람 아니고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기묘묘하게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묘하게 생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알을 어머니가 낳아가지고 그만 어디 개천에가 버린 게 지금 현재 어디 강이야? 여기 한강. 안강.
경주 여기 안강. 안강 그거 다 버렸던가 봐. 그런데 신라 때 유명한 정성이 누구냐면 나성상이라고. 아 성상이 그치 나다 볼게 아유 막 하기고 뭐고 짐승이 와서 막 그게 어쩌고 품고 있는 어린애가 하나 있어. 아 이게 이상하다고 그거 가보니까 어린애라. 그래 그 알을 들다가 키운 게 나중에 파경노라 하는 이름 받은 최치원이라. 이것이 나이가 한 7살쯤 됐을 때 그 만날 시봉이나 듣고 자기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 옆에 뭐 시종이나 들고 이래 하는 신세로 살았는데 나선상 집에서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선상님의 얼굴이가 막 초췌하면서 얼굴이 아주 뭐 영 활약하게 돼가는 게라 잠깐 오래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선상님 요새 얼굴 보기에 왜 이렇게 초췌하고 뭐 관심이 많은 것 같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가 할 거 아니다. 아 몇 번 그렇게 소리 꽥꽥 지르고 간 게 또 물어보기도 또 미안하고 그 어느 날은 막 한숨을 또 들이써 내쉬었다 하지 막 이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당나라에서 전쟁하지 않고 한국을 먹는 걸 생각했던가 봐. 전쟁하지 않고 그대로 다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겠다 싶어가지고 하나의 술수를 꾸민 게 뭐냐. 이상한 함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그 안에 뭔가를 알아맞추면은 너희들은 그래도 지모가 있는 식견이 있는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속국으로 안 만들겠다. 그냥 형제국으로 우리 남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사진을 그 짊어져서 함을 하나 짊어져서 신라에 보냈는데 아니 신라의 왕들이 그 재상하고 모든 만주백관이 모여가지고 아 열어보지도 않고 그 안에 모든 걸 알아맞추라 하니 기가 막히거든. 못 맞추면은 언제까지 못 맞추면은 너희들은 우리 당나라의 속국이 되라 하는 이런 또 그 쉽게 말하면 조건이 붙었는 게라. 아 그때 마침에 지금 영의정하고 있는 나선상이 임금이 독촉을 먹었잖아. 자네가 아직도 이거 안 풀어봤나 뭔가 모르는 그 답을 못 찾았나 함께 아이고 뭐 저기 가면서 어떻게 그 함도 이런 보통 함이 아니고 도람 속에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내일까지 자네를 알아가지고 와라. 아니면 난 자네까지 그 옷을 다 벗어라. 아 그렇게 그날 따라서는 숨을 들이쉬고 내쉴 정도가 아니라 걷지도 못하겠는 게요. 오늘 답은 가니까 답은 머릿속에 없지. 그때 또 일곱 사람이 쫓아가고는 선생님 뭐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는데요. 지금 장날에서 뭐가 이상한 함이 하나지요 이 칸에. 이런 말은 네가 갈 거 아닌데 어째 함동을 알아 너. 에이 그거 나이면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앞으로 윤 대통령 자리 들어가거든. 저 동해안에 유전 개발해. 일본 저놈들이 독도를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수없이 강의실에도 그 책에도 썼어. 일본 너들은 독도를 이끌라고 말만 하거나 함부로 헛소리를 하면은 반드시 지진이 나서 땅 밑으로 꺼진다 했어. 그런데 독도 문제만 일으키면 일본에는 지진이 나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 윤 대통령 앞으로 그 대통령 복권 곧 되실 기라 되거든. 제발 내 다시 부탁할게. 유전 개발도 대단하지만은 좀 사람을 찾아라. 어? 사람 중에 사람도 있어. 사람 머리를 떼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 옛날에는 신라 때나
고려 때나 고려 때나 어느 때나 보면 국사가 다 있어. 그래 국사가 바보 뭉치라 나서 그래 국사를 그때 임금은 바보라 나서 국사를 모셨나? 그렇다고 해서 나를 국사를 모시라 도시는 아니다. 하락해도 안 해요. 너들매로 바보 같은 짓 안 해요. 가고 어쩌고 할 게 뭐 있어. 요 아저 다 되는데. 아 그러니까 나 선생님 야 이놈 봐라. 야 그러면 니 그거 하는 뭐지? 니가 답을 안단 말이냐? 야 알지요. 조금 기다려 있었어. 부설가 거슬 쓰는데 이렇게 써요. 7살 먹은 글씨라 이게. 단단석함리 단단한 돌 속에 든 함 속에 든 그 숨어 있는 그것은 반백반항검이라. 반은 희고 반은 누르는 검이다. 야야지시명 밤마다 울려고 하나 한정 밑이면 떡만 먹었을 뿐 생각만 할 뿐이지 도무지 꼬꼬요 소리가 안 나네 이렇게 하거든. 이걸 그걸 아싸 7살 먹은 그 종놈이 써준 걸 그걸 가지고 임금한테 가서 임금이 당나라 소집을 잃어가라. 이게 이 답이다. 가져가라. 아이, 그 질문하면서 그림이 뭐지? 그림도 모르지. 뭔 줄 알아요. 그래. 그 오직 않아서 당나라 태종밖에 몰라요. 재미있어? 네. 이치 아프리까. 한참 재밌으려고 한데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이 경제 산내도 민놈도 다른데 뭐. 참 보라고 단단석함니. 자네들도 봐. 나 같은 만나기 이런 얘기 좀 했는데 얼마나 재미있나 말이라. 어? 최천성이 이제 경주 최신에 어떤 분이가 이제 아는 기회도 됐잖아. 어? 뭐를 안다 카노 도대체. 아무도 안 겠습니다. 안 가르쳐주는데 어째 압니까? 단단석함니 단단한 석불 속에 함 속에 반백반항검이라. 계란이 보면 반은 희고 반은 누렇지 왜. 야야지시명 때마다 울려고 하니 함정 미텀이라 생각만 할 뿐이 도대체 소리가 나오지 않네. 이걸 가지고 당나라 가서 사신이 가서 태종한테 보이니까 오줌을 질질질 싹닥해요. 왜? 얼른 열어봐라. 얼른 열어봐라. 그게 깨지지 말라고 그래 홈으로 싸고 넣었을까 이라. 그것이 그동안의 병아리가 돼서 나왔는데 하필이면 쑥놈이라. 암놈은 못 울잖아. 그거 그냥 계란 이렇게 해도 대단할 낀데 거기서 나온 놈이 쑥놈이 돼서 밤마다 낮마다 빼꼬꼬요 하고 울락하니 마음만 먹을 뿐이 소리가 나오네 하는 게 죽었을 거야. 내가 윤 대통령님한테 내가 다시 잠깐 기뜸해 줄게. 내가 서망의 한문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문교부 장관 나는 안 넣었어. 한동훈을 그다 넣으니까 책을 안 내준다 해서 한동훈을 빼고 내가 문교부 장관 넣었어. 왜? 이 나라의 문교부 장관이는 교육자 인간들이 하나도 교육자 같은 놈이 없어. 내가 각하한테 보낸 그 책 다시 한번 봐. 거기에 보면은 전두환이 박정희 그리고 노무현까지 어떻게 되는 게 어떻게 얼마나 그 자세히 쓰라는 거 보라 말이라. 그래 내가 보통 사람이냐? 어떻게 그렇게 하노? 그걸 안다 하나? 대통령 전에 지금부터 언제냐? 고려 때면 언제냐? 얼마 돼도 안 해요. 자네 그때 유명한 장군이었어. 그 배짱 하나 좋아요.
그때도 저 거란민족을 쳐가지고 해결했던 사람이라. 대장마이가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네 지혜가 없어. 나 같으면은 요번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간단하게 저놈들 야당놈 잡아채기는 있어. 간단하게 한 것보다요. 나쁜 놈들. 이거 봐라 말이라. 에? 당 태종이 오줌을 지르셨을 세상에 알아도 이렇게 할 수 있냐. 하필이면 숙배가 아니라. 아이고 당장이요 당장 그놈을 좀 우리 들러 오너라. 7살 먹인 조만한 놈이 당나라에 초대를 받아서 가는 얘기가 마침내 중국까지 가는 계기가 됐고 당나라 태종이 바로 직접 초대해서 가요. 갈 때 1m 50중 가를 기란하게 옛날 갔었잖아요. 노력하니까 7살 먹은 놈이 나이 한 7살 먹은 놈이 가서 쓰고도 가는데 그 큰 중국의 대거리 위에 덜컥덜컥 걸리거든 문에. 그래서 대국이라 함께 문이 좀 큰 줄 알았더니 이 소국의 소인도 못 가는 이걸 문이라 가느냐 하고 거기서부터 욕보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지키려고 온갖 짓 다 했어. 그런데 가면서 이미 신통이 있어가지고 함정 파서 그 밑에 불국도 해놨는데 그거 들어갈 때도 주문을 던지니까 펑 하고 소리 나면서 무전봇이 되는 얘기가 나오고 막 이래요. 이런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라도 우리 대한민국하고도 특히 경주에서 최천 선생이 이런 분이 있었다 하는 걸 너를 좀 알아라 이 소리 하려고 그래. 너 정치가 네 놈들. 공부 좀 해래. 무슨 공부해야 되느냐.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오늘도 이 법관 놈들 보니까 천하 못된 놈 대법관이라는 놈이 세상에 삼각모자 쓴 놈이 에? 삼각모자 이거 사사사잖아. 그런데 지 새끼들 갖다가 갖다가 취직 다 시키고 양심의 고백도 하려도 안 하고. 요거는 죽일 놈 누구냐. 옛날에 이게 정남록 비결에 나와요. 하천지서에는 흥어부산이요. 6.25 사변 때는 부산에서 일어나지만은 하천지소 끝에 가면은 2000년도 넘어가면은 멸화부산이라. 부산에서 하필 내가 사는 초량에서 대통령 하나 나오고 노무현. 그 다음에 그 건너가는 영도에서 나온 지금 문재인 자가 이 나라가 지금 나라 다 망쳤다고. 야 이 나쁜 놈들.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노무현은 그래도 대단히 순수해요. 선생님 카메라 보고 그래 저쪽 소리 지르면 제가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최천 선생이 어떤 분이거나 아는 시간이 됐고 조선 사람이라 하면은 경주놈 내비서더라도 경주놈이라 해요. 하나도 공부를 안 해요. 하나도 공부를 안 해. 뭐가 공부냐. 자기를 위하지 말고 전부 남을 위해서 살아라 말아. 지금 대법원장이 되면은 그때부터 재판할 때에 검사는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 있다 해도 현행법밖에 못 봐요. 피고밖에 원고 피고를 못 봐요. 양면을 못 봐요. 판사가 되면 양면을 봐요. 대법관이 돼야만 정황을 봐요. 그때서 3면을 봐요. 3면. 야 이 나쁜 놈들아. 야 이 대법관 이놈들아. 니놈들이 대법관이라 대가리에 삼각묘자 쓰면서 그리고 앞에는 보면은 줄을 갖다 이렇게 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이게 진실을 그러잖아. 진실을 그러고 내 새끼가 설령 같은 시험을 받더라도 내 새끼를 빼고 남은 새끼 불쌍한 놈 갖다 취직시켜줘야 될 거 아이가. 제명이 넌 봐라. 지 밑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죽었나. 그 새끼들 어떻게 사는가 하면 무상을 하면 가야 되고 그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가 지금 가서 지금 쌀가미도 팔아줘야 될 거 아이가 이놈의 자식아. 야 이놈의 새끼야.
넌 나 고향이었기 때문에 내가 네 동생 그때서 막 욕한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많이 사는 서하담 선생 이야기로 내 하문 이야기는 마치는 걸 하고 다시는 이제 안 할 겁니다.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하잖아, 시원. 어제 재판 한